자, 에스프레소 잔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따르면 아보가토가 되죠. 생두를 이용해서 로스팅을 할 건데요. 로스팅은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창문을 열고 생두를 로스팅을 한 다음에 글라인더를 갈고 바스켓에 담아서 불에 올리면 되는 형식인데요. 입자가 너무 고우면 중간에 밖으로 새어나와요. 그래서 글라인딩을 할 때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원두 입자가 고우면 안 되니까 글라인딩을 할 때는 살짝 굵게 갈면 돼요. 글라인드를 이용해서 조절해 가면서 살짝 굵게 가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원두를 바스켓에 담았을 때 탬핑을 하면 안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탬핑을 힘을 가해서 무겁게 잡고 기계에 넣지만 모카포트는 탬핑을 하지 않고 가득 채운 다음에 원두가루를 바스켓에 가득 채운 다음에 깎아야 돼요. 깎아서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위에 캡을 닫고 가스불에 올려서 이거를 덜 닫히면 잠금이 있는데 잠금을 덜 닫혔을 경우에는 물이 끓어오르지 않아요. 살짝 두시면 원액이 에스프레소가 사이에 양쪽 홀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양쪽 홀에서 에스프레소가 위로 타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불을 끄고 내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에스프레소 원액이 뿜어져 나왔을 때 나오기 시작하면 불에서 모카포트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이나 얼음을 넣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우유를 넣고 카페라떼를 만들어도 돼요. 오리지널 이탈리아 방식으로 에스프레소 원액에 설탕을 약간 넣고 마셔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모카포트를 하나씩 구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가 편하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등치가 작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겠죠. 관리할 때는 물로만 세척을 해야 돼요. 세제를 넣어서 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물로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겠죠. 안쪽에 덩어리가 오래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묻어있는 찌꺼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싶으면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물에다 올려서 세척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식초가 끝나면 다시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끓여서 다시 세척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뜨거우면 옆에서 알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삐 소리가 날 때 물이 역류에 올라오니까 에스프레소가 역류에 올라오니까 그 시점이 끓어오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두는 원산지가 아주 많아요. 근데 구입했을 때 원산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 아니면 케냐 아니면 콜롬비아라고 원산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는 생두를 사면 되는데요. 보면은 제조 연도가 적어졌거든요. 생두의 유통기간은 제조 기간에 지나서 한 1년 정도 안에 먹으면 되겠죠. 한 원산지보다 이렇게 핸드드립용은 여러가지 나라를 섞은 게 맛있어요. 브라질 40%, 콜롬비아 30%, 에벤 30% 이렇게. 그리고 시트용은 시트용이라고 아래 써있는 거는
생두를 볶았을 때 색상을 말하는 건데요. 다크한 다크 초콜릿 상태를 CT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고, 1단에서 로스팅은 단계가 있는데요. 로스팅 하다 보면 색이 노랗거나 연한 갈색이 1단에서 3단, 그리고 4단에서 5단은 그냥 약간 진한 갈색, 그리고 다크 초코에서 검정색 빛이 나면 7단, 6단계에서 7단계는 다크 초코에서 검은색, 그 정도 볶을 때 색이 진한 상태인데요. 5단계에서 6단계 사이 다크 초콜릿 색이 먹음직하게 약간 빛이 나고 기름지면 그 단계가 CT 단계예요. 진한 갈색이 다크 초콜릿 색이 빛이 나면 윤기가 흐르고 다크 초콜릿 빛이 나면 그 상태가 CT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CT라고 적어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죠. 쓰지 않고 끝맛이 달고 향이 풍미가 있고 끝맛이 달고 그리고 입안에 풍기는 게 아주 깔끔한 맛이죠. 그리고 쓴맛도 적당히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CT 단계의 로스팅이 가장 좋아요. 로스팅이 끝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는 가스가 원두에서 나오기 때문에 3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향미와 풍미가 올라오고, 그 사이에 로스팅된 원두커피 맛은 아주 맛있죠. 로스팅 기간은 제대로 맛을 보기 위해서는 한 달 안에는 모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에 냄새를 흡입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요. 서늘하고 환풍이 잘 된 곳에 보관해야겠죠. 그리고 로스팅 할 때 너무 진하게 타버린 상태가 되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쓴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태운 맛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탄 거는 골라내서 먹으면 좋겠죠. 로스팅 할 때는 크랩이 시작되면서 갈라짐을 심해지죠. 그러면서 팡팡 튀어 올라요. 그래서 주위가 너무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연기가 아주 자욱하니까 창문을 열고 환풍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환풍기도 털어놓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로스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시점을 확인해야겠어. 다 볶은 시점은 눈으로 보고 색상으로 확인하겠죠. 근데 윤기가 있고 로스팅 하다 보면 껍질이 많이 벗겨지고, 그리고 색상이 진한 갈색이 다크 초콜릿 색이 되고, 그리고 크랩이 어느 정도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눈으로 들어오면 그 시점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스불을 끄고 내려서 빠른 속도로 식혀야 돼요. 빠른 속도로 식히지 않으면 안에 남아있는 열 때문에 더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쓴맛이 더 강해지니까 빠른 속도로 망에 담아서 식히고 드시면 돼요. 로스팅 할 때는 생두에 로스팅 할 때는 처음에는 강한 불로 볶다가 중간에 크랩이 시작할 때 중간 불에 8분 정도 볶으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8분 정도 됐다 싶으면 색이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불을 꺼야겠죠. 그럼 로스팅을 해볼까요? 그래서 생두를 볶은 다음에 원두를 보관할 때는 가스를 배출시키고 공기를 차단하는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아로마 밸브를 지퍼백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숨을 쉴 수 있게 아로마 밸브가 안에 장착이 된 이유가 숨을 쉴 수 있게 안에 아로마 밸브가 장착이 된 이유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한 달 정도는 담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생두를 한번 볶아 볼까요? 자, 생두는 먼저 생두는 볶을 때 가스레인지면 볼이 높은
냄비를 이용해서 볶아야 되는데요. 바닥으로 튀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볶을게요. 그러면 창문을 먼저 열고 볶아볼까요? 가스를 켜고 자, 그릇에 알맞게 이 정도 넣어야 돼요. 볶을 그릇에 맞게 생두를 넣으면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부피의 그릇에는 생두의 양을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릇에 맞게 생두를 넣고 볶으면 되겠죠? 자, 중간중간에 결점콩이 있거든요. 먼저 골라도 되고 나중에 볶은 후에 골라도 돼요. 상한콩은 골라내서 버리세요. 먼저 센 불에 넣고 볶으면 돼요. 순식간에 다 볶아지니까 불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걸러내는 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식혀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연기가 차오를 때는 엄청 빠른 속도로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어줘야 돼요.
식힌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먹으면 돼요. 색상도 다크 초코에 윤기가 있죠. 이 정도가 CT 상태가 이 정도 6단계에서 7단계 정도, 너무 까맣지 않고 정도. 이렇게 볶을 수 있겠죠. 자, 커피 맛을 버리기 때문에 상한 콩이 있으면 골라내지 않으면 커피 맛이, 씁쓸한 맛이 강하고 커피 맛을 망칠 수 있어요. 골라내서 버리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둬야겠죠. 다 식은 온도는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갈 때는 이렇게 안쪽에 갈고 남은 거는 될 수 있으면 바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맛이 달라지니까 버리고, 안쪽에는 물로 세척하면 안 돼요. 블라인더도 항상 조심해 사용해야겠죠. 그럼 버리고, 꽉 닫은 다음에 뚜껑은 닫고, 살짝 갈다가 어느 정도 두께로 갈아졌나 확인해야 돼요. 입자가 지금 보시면 자, 입자가 너무 곱게 갈아졌거든요. 이 정도 곱게 갈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기계에서 내릴 때 입자가 이 정도 내려야 돼요. 근데 핸드 드립이나 모카포트를 사용할 때는 이 정도 두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절해야 돼요. 일단은 얘는 버리고, 자, 입자가 너무 고우니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톱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원두가루 크기를 조절하려면 나사를 풀어야 돼요. 자, 나사를 풀어서 원두가루의 크기를 조절해야겠죠. 이렇게 나사를 풀면 돼요. 자, 풀어서 여기 조이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꽉 조이면 원두가루가 미세하게 갈아지고요. 이렇게 나사를 풀면 풀어지죠. 느슨해지죠. 가루가 느슨해지죠. 아래가 공간이 생기면서 원두가루가 약간 굵어져요. 이렇게 해서 나사를 꽉 조이면 밑에 공간이 막혀서 얇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를 꽉 조이면 아래에 공간이 막혀서 미세하게 갈아지는 거죠. 그리고 풀면
공간이 뜨니까 약간 굵기가 조절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서 굵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원두가루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공간이 많이 생길수록 원두가루가 굵게 갈아지겠죠. 그리고 많이 쪼여서 미세하게 갈고 싶으면 쪼여서 공간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미세하게 갈아지겠죠. 많이 쪼일수록 미세하게 갈아지겠죠. 자, 풀어서 원두가루의 크기를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끼우고, 자, 굵기를 돌려서 조절한 다음에 자,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너무 굵게 됐어요. 자, 살짝 더 쪼여 볼게요. 살짝만 더 쪼일게요. 자, 더 미세하게 갈아볼까요?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을 때는 이렇게 미세하게 갈고, 그리고 모카포트에서 내려 먹을 때는 그 다음 단계 이 정도가 적당해요. 굵기가, 입자 굵기가 모카포트는 이 정도가 적당하죠. 입자가 더 커요. 자, 이렇게 보면 많은 차이가 되죠.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이 정도 갈면 되고요. 모카포트에서는 입자가 약간 더 크죠. 이 정도 굵기면 돼요. 자, 에스프레소는 이 정도 굵기 차이 나죠? 원두가루가 이 정도 됐을 때 모카포트는 가능해요.
바깥부터 밑면을 보면 줄이 있거든요. 안쪽에. 저 안쪽에 줄이 있죠. 물은 줄 있는 곳까지 부으면 돼요. 자, 줄 있는 곳까지 부은 다음에 5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스불에 올리면 돼요.